혹시 이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를 옮기려고 해도 성인 남자 두세 명이 낑낑대고 그마저도 버거워서 결국 사다리차를 부르고 그 사다리차가 전기 모터로 윙 하고 물건을 5층까지 올려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무게 100kg짜리 냉장고 한 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온 힘을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무게가 2톤이 훌쩍 넘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옮긴다고요. 냉장고 20대가 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무려 230만 개를 옮겨야 합니다. 게다가 크레인도 없고 트럭도 없고 전기도 없고 심지어 도르래를 매끄럽게 돌릴 쇠바퀴 하나조차 없습니다. 있는 거라곤 사람의 두 팔, 나무 토막, 밧줄, 그리고 발밑에 모래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로 해냈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요. 그렇게 쌓아 올린 돌탑은 높이가 무려 146m, 요즘 아파트로 치면 50층 높이였고, 이 기록은 그 뒤로 자그마치 3,80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다시 짓기까지 무려 3,800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이야기 하나를 꺼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 거대한 돌무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왕의 무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초대형 건설 회사, 이름하여 쿠프 건설 주식회사의 창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장님은 이 나라의 왕 쿠프입니다. 이 회사에는 돌을 나르는 물류를 책임진 팀장도 있었고 수천 명의 일꾼을 먹이는 구내식당도 있었고 심지어 다친 직원을 치료하는 사내병원까지 있었습니다. 4,500년 전에 말이죠. 이 회사가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결과물, 대피라미드 앞에는 아직도 안 풀린 수수께끼가 크게 4개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 그 많은 돌은 대체 어디서 났는가? 둘째,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는가? 셋째, 그 돌을 대체 어떻게 하늘 높이 쌓아 올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미친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지었는가? 오늘 이 4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돌은 어디서 났을까요? 돌이라고 다 같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쿠프 건설 주식회사는 쓰임새에 따라 세 종류의 돌을 서로 다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속을 꽉 채우는 몸통 돌입니다. 이건 다행히도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자 언덕 바로 그 자리 땅이 통째로 석회암 덩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을 자리를 파내면서 나온 돌을 그대로 쌓아 올린 겁니다. 발밑을 파낸 돌로 산을 만든 셈이죠. 이 몸통 돌만 대략 230만 개, 하나당 평균 무게가 2.5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의 겉을 매끈하게 감싸는 고급 마감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는 표면이 우툴두툴한 계단처럼 생겼지만 완성 당시에는 새하얗고 반질반질한 고운 돌로 겉을 싹 덮어서 사막의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실 만큼 빛났다고 합니다. 이 하얀 마감용 석회암은 나일강 건너편 투라라라는 채석장에서 실어왔습니다. 세 번째, 가장 까다로운 돌입니다. 피라미드 안쪽 깊은 곳, 왕의 관이 놓일 왕의 방을 짓는 데 쓴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은 석회암과는 차원이 다른 돌이었습니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무거웠죠. 왕의 방 천장을 덮은 화강암 들보 하나의 무게가 자그마치 25톤에서 많게는 80톤. 아까 그 냉장고로 다시 환산하면 냉장고 800대를 하나로 뭉쳐놓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캐낼 수 있는 곳이 이집트 남쪽 끝 아스완이라는 곳뿐이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서 있는 기자에서 아스완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 냉장고 800대 무게의 돌덩어리를 들고 이동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수께끼는 살짝 풀렸습니다. 돌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800대를 뭉쳐놓은 무게의 돌을 트럭도 없이 800km 떨어진 곳에서 대체 어떻게 옮긴단 말입니까?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사막 위 건설 현장까지 돌을 끌고 가는 방법부터 봅시다. 답은 의외로 우리 발밑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무거운 썰매에 돌을 얹고 마른 모래 위를 끌면 앞쪽의 모래가 계속 파도처럼 쌓이면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래 위에 물을 적당히 뿌려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실제 실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연구팀이 확인해 보니 모래에 물을 알맞게 뿌리면 젖은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해지면서 썰매를 끄는데 드는 힘이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뿌려도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고 딱 알맞은 양이었죠. 더 소름 돋는 건 이걸 이집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한 무덤 벽화는 커다란 석상을 썰매에 얹고 끌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썰매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이 항아리를 기울여 모래 위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사람들이 우리가 2014년에야 실험으로 겨우 확인한 물리법칙을 이미 현장에서 써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짧은 거리는 젖은 모래로 해결했다 칩시다. 그럼 아스완에서 기자까지 그 800km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사람이 썰매로 끌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쿠푸건설 주식회사의 물류팀이 등장합니다. 정답은 강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남에서 북으로 곧게 흐르는 거대한 천연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무거운 돌은 땅으로 끌지 않고 배에 실어 물 위에 띄웠습니다. 물 위에서는 80톤짜리 돌도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극적인 물증이 하나 등장합니다. 2013년 홍해 근처의 한 동굴에서 프랑스 고고학자 피에르 탈레가 이끄는 발굴팀이 오래된 파피루스 뭉치를 발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이른바 메레르의 일기입니다. 메레르는 바로 이 쿠푸건설 주식회사의 물류팀장이었습니다. 그가 4,500년 전에 직접 쓴 이 업무 일지에는 200명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투라 채석장에서 흰돌을 캐내 배에 싣고 기자 건설 현장까지 나르는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팀은 열흘에 두세 번씩 채석장과 현장을 왕복했고 배 한 척에는 2.5톤짜리 돌을 30개씩, 그러니까 한 번에 70톤에서 80톤어치를 실어 날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4,500년 전 어느 중간 관리자의 업무 보고서를 손에 들고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그의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물길 이야기에는 최근에 밝혀진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일강은 피라미드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데 강에서 내린 돌은 또 어떻게 현장까지 옮겼을까? 그런데 2024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위성 레이더로 사막의 땅속을 들여다봤더니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린 옛 나일강의 지류 하나가 피라미드들이 늘어선 바로 그 발치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길이가 무려 64km에 이르는 이 사라진 강줄기의 이름은 아흐라마트 지류. 놀랍게도 여러 피라미드에서 뻗어나온 길들이 하나같이
이 옛 물길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이 피라미드 코앞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돌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제 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 무거운 돌들이 드디어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걸 50층 높이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 문, 이게 바로 4,500년 동안 인류를 가장 애태운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바닥에 돌을 까는 건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높이입니다. 피라미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지만 그래도 100m가 넘는 높이까지 2.5톤짜리 돌을 하나하나 올려야 합니다. 크레인은 4,000년도 더 뒤에나 나올 물건이었죠. 가장 오래된 설명은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여행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는 이집트 현지 안내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받아 적었는데 나무로 만든 기계장치로 돌을 한 단씩 들어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피라미드를 봤을 때는 이미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2000년도 더 지난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현지 가이드가 즉석에서 해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게 정설입니다 하고 발표한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헤로도토스는 현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곧잘 그대로 옮겨 적는 걸로 유명했는데 덕분에 후대 학자들은 그의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안내인이 관광객한테 재미로 좀 부풀린 걸까를 두고 늘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새로 내놓은 답이 바로 경사로입니다. 돌을 수직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완만한 비탈길을 만들어서 돌을 썰매에 얹어 밀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이 경사로를 어떻게 만들었냐인데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쫙 갈립니다. 피라미드 앞에 곧게 뻗은 비탈을 놓았다는 사람도 있고 피라미드를 뱅글뱅글 감아도는 나선형 비탈을 놓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 프랑스 건축가 장 피에르 우댕이 무려 20년을 매달려 완성한 내부 경사로설입니다. 우댕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낮은 높이까지는 바깥에 경사로를 놓고 돌을 올렸지만 위로 갈수록 그 바깥 경사로의 돌을 재활용해서 피라미드 몸통 안쪽에 나선형 통로를 내고 그 안으로 돌을 빙글빙글 돌려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댕은 피라미드 안에 있는 이상한 공간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대회랑이라 불리는 천장이 8m가 넘게 높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신비한 복도입니다. 다른 통로는 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데 왜 유독 이 복도만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우댕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대회랑이 사실은 무거운 돌을 끌어올리는 무게추 장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4,500년 전 그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의 방 천장에 올릴 60톤짜리 화강암 들보가 대회랑 아래에 막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일꾼이 굵은 밧줄을 그 화강암에 단단히 묶습니다. 밧줄은 대회랑의 가파른 경사를 타고 위로 올라가 반대편에 매달린 거대한 나무 썰매로 이어집니다. 그 썰매 위에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떨어집니다. 위쪽에 있던 일꾼들이 그 무거운 썰매를 대회랑 아래로 아주 천천히 미끄러뜨립니다. 무거운 추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밧줄을 타고 반대편의 화강암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삐걱삐걱.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두꺼운 나무가 신음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 수 없던 그 60톤짜리 돌이 한 뼘 또 한 뼘 아주 천천히 하늘로 떠오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우댕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그냥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증거가 2017년에 나옵니다. 스킨 피라미드라는 국제연구팀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뮤온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를 단 한 군데도 부수지 않고 마치
병원 엑스레이처럼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대회랑 위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길이가 최소 30m, 대회랑과 비슷한 크기의 텅 빈 방이었죠. 19세기 이후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가장 큰 새 공간이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우댕이 말처럼 돌을 끌어올리던 통로의 흔적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지금도 학자들이 갑론을박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무덤이 자기 속을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겨우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 뒤에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걸 대체 누가 지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채찍을 든 감독관이 서 있고 뼈만 앙상한 노예 수만 명이 채찍에 맞아가며 돌을 끄는 장면이요. 영화도 만화도 오랫동안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피라미드 바로 옆에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합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이 살던 마을과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뼈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뼈를 살펴봤더니 충분히 잘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빵을 굽고 소와 양을 잡아 고기를 나눠준 흔적이 남았습니다. 노예에게 매일 고기를 먹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하다 부러진 팔다리 뼈가 정성껏 맞춰져 다시 붙은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노동자를 제대로 치료해줬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다치고도 오래 살아남은 흔적이 있는 유골도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다 쓰러지면 아무데나 버려지는 노예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 무덤의 위치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죽어서 왕의 피라미드 바로 곁에 묻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의 무덤 옆에 함께 묻힌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그런 자리를 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무덤 벽에는 이들이 스스로 붙인 작업주의 이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쿠프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끌려 나온 노예가 자기 조 이름을 왕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붙일 리는 없으니까요. 아, 이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었구나.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서 왔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는 나일강이 넘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순번을 정해 일하러 온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라가 벌인 거대한 공공사업에 참여해서 밥과 잠자리와 품삯을 받는 노동자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는 노예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어엿한 일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개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돌은 발밑과 저 먼 남쪽 아스완에서 왔고 젖은 모래와 나일강 물길을 따라 옮겨졌고 경사로와 지혜로 하늘까지 쌓였으며 그 모든 걸 해낸 건 채찍에 맞은 노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문들은 완전히 활짝 열린 게 아닙니다. 살짝 열려서 안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돌을 정확히 어떤 경사로로 올렸는지, 대회랑 위 그 빈 공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피라미드 앞에만 서면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외계인이 지은 거라거나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이 남긴 거라거나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에 밤새 가슴이 두근거렸으니 낱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피라미드 앞에만 서면 상상력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증후군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지었다는 말은 얼핏 피라미드를 대단하게 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말은
4,5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런 걸 해냈을 리가 없다고 그 사람들을 은근히 낮잡아 보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메레르의 일기가 정성껏 치료받은 뼈가, 쿠프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건 사람이 지은 겁니다. 크레인도 전기도 없이 오직 사람의 머리와 손과 등으로 지어 올린, 인류가 서로 힘을 합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냉장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지금도 냉장고 한 대를 5층까지 올리려면 전기 모터가 달린 사다리차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4,500년 전 크레인도 전기도 없던 그 사람들은 냉장고 800대를 뭉친 무게의 돌을 146m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그것도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면서요. 쿠프 건설 주식회사는 창업주가 죽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남긴 단 하나의 결과물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서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들은 4,500년 뒤에 무엇을 남기겠느냐고. 인류가 서로 힘을 합쳐 하늘에 새긴 가장 오래된 서명, 대피라미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